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에 실질적 한일 과거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 6월 15일 전범자 일본의 전후 처리 촉구 항의 시위 논성을 비롯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대행진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진심의 메시지를 담아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1사대 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재판 설명회는 유족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양순희 회장의 설명과 함께 엄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임원진들은 자신의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설명회에 참석한 유족회 회원들에게 재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건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의 단호성은 묘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입니다. 휴가 공원 묘지 입구에 고양이 그리고 개 무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생자들의 묘지는 가시덤불 속 발 아래 묻혀 있습니다. 양순희 미사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무덤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1990년 5월 23일 희생자 명단 요구 촉구를 하며 노태우 대통령의 방위를 반대하는 뉴스입니다. 오는 16일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오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긴 했으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이처럼 호도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가변성을 남기고 있고 또 보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1990년 10월 29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제1차 대일 무식사죄와 대상 청구에 관한 뉴스입니다. 유족회는 소장의 배상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액수 산정의 어려움보다는 일본 정부로부터 먼저 책임과 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회 측은 앞으로의 재판 추이에 따라서 2차, 3차 소송을 계속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쿄지방 부분에는 사할린 음유롱포들의 배상 청구 소송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본 다카키 게니치 변호사가 방한하여 태평양 전쟁 유족회 사무실에서 재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토영간 마스이입니다. 어, 1991년 12월 3일 원 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사 속 일본의 횡포와 잔혹성이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원 군소 희생자들을 만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그리고 전쟁 이후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一番辛いと思った時はどんな時でしたか? 그럴 때는 말할 수 없죠. 이 식사 문제도 곤란했고 食事は非常に困難であった。 사람 못 먹는 것을 人間が食えないものを食わされた。 콩가루밖에 안. 爆撃ですか? そうです。爆撃。生き残った彼女たちは従軍慰安婦だった過去が身内の恥になると思い名乗り出ることもできず人目を避けて暮らしているのが 재판 제소 등 고생성 항의 시위에 대한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従軍慰安婦だったキム・ハクスンさんら3人をはじめ元軍属の遺族キム・チョンデさんら韓国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のメンバー合わせて35人です。
오직 평생을 눈물 속에서 세상을 살았어요. 이런 것을 돈으로 보상되겠어요. 나 돈을 17살 때로 돌려주세요. 한국이 지난 역사를 팔아서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스키 씨는 보상의 목적이 돈에만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산만 보이고 이한근 씨의 증언 청취 내용입니다. 산만 보이고 집을 이기분 씨의 증언 청취 내용입니다. 일본이 부인하는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과 책, 전선 여인방의 내용입니다. 전쟁 전후의 폐해로 인해 희생자들의 삶은 일반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장을 찍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르마 되어 나오는 기회가 있어요. 가라니야 다 있잖아요. 이거 나바로 그냥 다 있잖아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정부 상대 제일 배상 요구 협조 촉구에 관한 뉴스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수십만의 한국 여인을 정신대로 끌고 간 주범은 일본 정부라고 보도를 해서 일본 사회에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수택 특파원의 보도부터 들으시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오늘 외무부로 이상옥 장관을 찾아가서 일본의 분명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이 요구안을 오는 16일 서울에 오는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의 50여 년 묵은 한은 오늘 장관 실문을 원한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들에게 말씀드릴 거 없이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석의 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유족회 회원들은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항일 투쟁의 진원지가 됐던 서울 탑골공원에 모였습니다. (1992년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의 담화 발표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군대 위안 관계를 계속 부인해 오다가 처음으로 인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또다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13일 미야자와 총리에게 식민지 지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선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방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200여 회원들이 마포구 용광동에서 민지검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유족회는 일제 만행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992년 6월 25일 아침의 창과 KBS 요즘 사람들에서 결혼을 피해자의 하고 증언을 새각시 얼굴도 채 삶에 대해 익히기 전에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으로 징용을 갔죠. 거기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비행장 차벽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를 당했죠. 폭탄이 터졌고 그 엄청난 성광이 조선의 한 청년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뭐 다른 일은 하신 게 없으신가요? 3일날 그 희생 당사자들, 아세아 지역의 희생 당사자들 대표들이 전부 다 나와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후생성 그 로비에서 한 30분간 농성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노동성, 그다음 그 이튿날 7일 날은 법무성 이렇게 하고 동경 시가 행진 한 3시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은 일제 때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일부가 일본 법무국 전후에서 46년간이나 공탁된 채 남아 있다.
미국에서 온 이 자료 역시 한국과 관계된 것입니다. 47년 전 한국의 역사. 그것은 일본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왜 그 부모님 세대가 그런 문제를 정부에 해결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냐. 제일 책임이다. 부모님께는 그런 말씀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무신 부대 속이서 그거 다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정신대 문제 1993년 4월 30일 국제법률가협회에서 방한하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엔 인권위원 린다 차베츠 조사관의 모습입니다. 사회에서 자기가 굉장히 소외당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럼요. 그래서 노베 쳤어 누구고 그런데 캠프로 지었어요. 1993년 6월 한국의 날 행사 때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나가 양순임 회장이 일본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한 미망인 김배숙 씨는 일본국의 불지 답변을 받고 당시 입원했던 일본국 각처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도 역시 모든 서류가 불탔다는 이유로 서류마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언제로 갈 겁니까? 1992년 4월 1일 한국 방송 영남시대에서 종국 위안부의 실태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담아 기획되어진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월 미야자와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여자 정신대 문제가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큰 관심사가 됐다. 일제가 국민 학생들마저 정신대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 밝히자 정신대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계산에서 그렇다면 일제 인력 수탈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며 참담했던 종군 위안부의 실상은 어떠한가? 것이다. 특히 일본군은 10살의 어린 소녀에서부터 70세 할머니들까지 부녀자들을 닥치는 대로 성폭행했다. 이렇게 일본군의 강간 사건이 속출하자 1918년 시베리아 출병 때 병력 7개 사단 중 1개 사단이 성병에 걸려 전투력을 상실했던 일본 군부 내에서는 성병 만연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군대에서 위생 관리할 수 있는 군사용 매춘부를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서 군의관은 검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두고 있다. 피해자는 조선반도 여자 80명, 일본인 여자 20명. 그중 일본인은 나이도 거의가 30세를 넘었고 이미 매음업에 수년 동안 종사해온 자들 뿐이다. 그러나 조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심자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일본인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라는 사실을 알고 선금을 받은 후에 육군 위안소에 온 매춘부들이었고 조선 여성들은 대부분 속아서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와 일본군의 성역 처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 할머니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어떻게 해서 그 위안부로 가시게 됐습니까? 위안부로 가기 전에 이제 가덕으로 보새끼에 추출대가 들어갔지요. 뽑히 들어갔죠. 예. 거기서 2년 근무하다가 내가 좋은 데로 보내준다 하면서 보낸 곳이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그래 모이고 보니까 17명이라요. 네. 내 거죠? 네. 17명이가 이제 같이 갔는데 상해 이제 도착했어요. 상해 도착. 산산이 부서진 육신을 이끌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 한 장의 사진은 영원히 계속되는 슬픈 과거다. 꽃다운 나이의 조선 처녀는 일본군과 결탁한 매춘업자의 속임수에 끌려가 종군 위안부가 됐다. 1940년경까지 일본은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여공이나 식당 종업원 모집이라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동원해 갔던 것이다. 한편 1941년 8월 초 일본은 소련과 일전을 앞두고 관동군 특별대연습이라는 구실하에 만주에서 관동군 대동원을 시작한다. 일본군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종군 위안부도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지금까지의 기만적인 동원 모집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드디어 한반도에서는 총칼의 힘을 빌어 조선 처녀들을 강제로 사냥해 갔다. 만주에서 관동군 대동원이 시작됐을 때 조선으로부터 15,000여 명의 조선 처녀들이 강제 연행됐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서 다 어디를 피해버리고 없었던 모양이래요. 나는 아버지를 병원하다 보니까 그 소리도 못 듣고 있었죠. 이따가 자다가 저녁때 그냥 끌려갔어요. 韓国人男性5000人以上、女性1000人以上を強制連行しました。そして男性は日本国内および南方の軍需工場あるいは軍事施設の労務者としてこれは過酷な労働を強制しました。女性はすべて、私の場合は中国および南方の占領地の陸軍部隊にの慰安所に、慰安婦としてそのことを知りながらこれを送りました。軍の命令書には、一応年齢が18歳以上とか書いてありまして、そして30歳未満とか書いてありましたが、そして既婚者も構わないと。ただし身体検査の際、内地公安で身体検査して病気のあるようなものを送るなという意味です。そんなこと言うと途中やっぱり娘を朝鮮から送るという仕方ないでしょ。あとはもう監督官方じゃもう朝鮮の相続を続いて娘がいる。100人の女性っていうのはいわゆる慰安婦ですか。まあそれ慰安婦候補者でしょうね。それ20人ばっかりが私たちと同じ言葉使ってる。それでどこで福岡から来た。残りの80人は朝鮮服着てます。朝鮮服着てます。年齢はまあ20歳若い、まあ中に15、6じゃなかろうかと思うことはまずあったんですね。朝鮮人の人はただの娘さんがね連れてきとるっていうのが大部分です。 아서 군의관은 스스로 고안해 만든 이 나무 검진대로 상해 북방에 있는 사경소학교에서 처음으로 육군 오락서 종군 위안부 제1호 100여 명을 검진했다. 검진을 위해 발길을 옮기는 종군 위안부들의 행렬. 흰 고무신과 치마 저고리, 머리의 모양이 영락없는 조선 처녀의 모습이다. 위안부와 미망인, 유족회 군속의 비극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전쟁 보상 관련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南方の激戦地に労働要員として徴用され丸腰のまま戦死しました。徴用されその3分の2以上が戦死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若き日の軍属たちの貴重な写真が1枚あります。 그렇지. 그렇게 올 것만 같은 게 이러고 있지. 내가 속으면 세월에 속여서 산 거지. 오늘날 가정 나이가 13살 때부터 나이 첫집이 되도록 11차 재판을 끝내고 12차 재판이 지금 금년 3월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이웃 국가로서 저는 아까 비시전에 놓고 일본 한탕에 감옥 갔겠습니다. 아, 저 때로 가야 뺏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ろいろ考えていきたいなってそう感じました。感想だけ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50年前ちょうど今頃の時期終戦の半年ちょっと前だったんでちょうど今頃の時期だったんですけども주로 정신대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라도 먹고 우리가 전장 이기면 된다. 이것으로 그냥 사람을 생으로 잡는 거요 잡어. 1992년 10월 북한 조선군 원종군 위안부 증원과 다카키 게니치 변호사의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금도 있는 우리는 지금 짓밟혀가지고 50년을 살고 지금 36년을 또 살고 80여 마리 100년을 1세기가 나가도록 짓밟히는 생활 지금 또 역시 또 짓밟히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가슴에 한이 서리고 피가 끓어요. 1994년 2월 2일 도라지회에서 주최한 일본 군대 위안부 할머니 위안회가 양순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 아시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모두 다 함께 나아가는 길로 해야 할 겁니다. 늘 배가 댕겨서 1994년 9월 10일 미래도 제로군 사건 실태를 조사한 모습입니다. 무엇이냐 파도가 씌가지고 사람이 잘 못타고 여기 쭉 나가면 육군들이 타겠나고 하는 길 배가 거기 올 것이다 이렇게 시달리자 아서 배가 와 언디 배를 벗게 막 가슴 뛴디 그래도 수군을 졌어야 된디 지혜상이 여기서 보행교로 벗고시고 여기 육군들이 타겠나고 여기서 벗고시고 중간이란 말이에요. 사람 안 살아. 1994년 9월 2일 일본 전통 공예전 및 일본 현대 디자인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 중단을 요구하며 1시간 40분 동안 종군 위안부 보상 거부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내 부부를 다 잡아갔어. 건네달라. 내 부부 내놔. 아유 나 나가. 2001년 1월 강제 연행 현장을 찾아서 중국 해남성을 갔습니다. 해남성에서 보여진 유골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유골은 물론 손발이 묶여있는 모습의 유골도 있어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학부공원에서의 농성과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15일간 벌이며 보상에 대해 즉각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할머니 사망의 유족회의 7일장과 노상행렬로 한정원 할머니가 가시는 길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 김양엽 할머니의 장례식. 1994년 4월 정금아 할머니의 장례식까지 끊이지 않는 장례식에 유족 회원들은 가족처럼 슬퍼하고 서로 의지하며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국회로 올라와야지. (1994년 1월 12일) 김한태 할아버지를 찾아가 임종전 유언을 들었습니다. 김한태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일본에게 반드시 보상을 받아 평생 자신 때문에 고생한 할머니에게 전달해달라는 유언을 양순희 회장이 있게 남겼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다 그거 해가지고 가서 롯데호텔에서 야마하나 사회당 위원장과 옷가잡기 도입고 방한 시위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 방법에 대해 인간의 가망성을 벗어난 일본 제국주의 또한 전성의 고통 속에 반세기를 시달리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와 유족들 모두는 전후 48년 만에 일본 국민의 인간성 회복의 목소리를 들을 수 8月の末に日本政府が行いました従軍慰安婦とされた方々の聞き取り調査、その結果を、私たちもいろいろ分析をいたしました。確かに強制的に連行されたということを一部認めた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 회장은 이번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よくまた調査してみたい。今日が終わりじゃなくてまた終わりじゃないか。 마지막으로 2005년 8월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일제의 만행. 이젠 더 이상 희생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일본의 원죄를 엄징하여 진정한 사죄와 함께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여 붉은 달빛의 만행이 되지 않도록 빛바랜 노란 사진 한 장 두고두고 눈물의 하늘을 새겨 저리게 아픈 세월 속에 묻어두고 참고 또 참아 이젠 또 참을 수